네, 반갑습니다. 방구루기니까 간다. 방구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제 친구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친구가 5년 전쯤에 숲학교를 개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듯한 시설에 번듯한 건물이 준비된 채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제 친구도 저랑 약간 비슷해요. 우선 시작한 거예요. 본인만의 교육 철학, 아이들은 숲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뛰어놀아야 해 라는 교육 철학 하나만을 믿고 덤벼든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초창기 시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열악한 시설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3월이 되었고 아이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숲에서 자유로운 놀이를 만끽한 후에 내려온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나 해맑고 행복해 보였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겠죠? 그런데 온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물에 아이들이 손을 씻는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 깜짝 놀라더래요. 왜냐면 이렇게 차가운 물을 처음 만나본 거예요. 그때 제 친구 같은 생각이 이 아이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차가운 물에 손을 씻어본 경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자기 자신이 꽤나 근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오산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원한 후에 두 분의 어머님께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한 어머니는 조금 화가 나신 목소리셨고 한 어머니는 조금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선생님, 혹시 숲학교에 온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어머니 아직 온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한 어머니께서는 선생님, 저는 이 숲학교가 온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임을 알았다면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가 숲에서 내려온 후 손을 씻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가 감히 반박할 수가 없더래요. 이 아이들이 오늘 차가운 물에 손을 씻음으로 해서 얻게 된 배움 같은 걸 이야기하기에는 핑계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의 무지막지한 다음 말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안에 온수시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아이를 이곳에서 퇴원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제 친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너무 귀하던 시절이어서 온수시설을 이번 주 안에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편의점에 가면 컵라면을 먹을 때 사용하는 온수통.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것부터 부랴부랴 중고시장에서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오기 전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우선 준비를 해두고 온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온수통을 보더니 너무 기뻐하더래요. 또 그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또 행복했다고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던 어머니의 아이 둘이가 물을 사용하는데 계속 사용을 하더래요. 그때 제 친구가 얘들아 물 좀 아껴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전화 주신 그 어머님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껴 사용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말은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였냐면 차가운 물에 우선 손을 씻더래요. 그리고는 따뜻한 물로는 살짝만 손을 헹구고는 금세 스위치를 올리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빨리 물을 끄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6살 남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이 물통 안에 물은 여기 이만큼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써버리면 다른 친구들이 물을 쓸 수 없잖아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순간 제 친구는 내가 지금 6살 아이에게 오히려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온수물을 아껴 쓰던 남자아이의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답니다. 제 친구는 또 온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겠지 싶어서 부랴부랴 핑계대기가 바빴대요. 어머니 제가 지금 온수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중간에 말을 끊으시더래요.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을 원망드리려고 전화드린 게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지? 하고 제 친구가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대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오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숲학교에 간 첫날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차가운 물로 손을 씻는데 너무나 차가웠대요.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물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숲학교를 다녀온 아이가 엄마 오늘 숲학교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니? 하고 물어보니 우리 숲학교에 따뜻한 물이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어보았더니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순간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온수가 철철 넘쳐나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고 당연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숲학교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이 따뜻한 온수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 참 감사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결핍이 없이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죠. 이렇게 결핍 없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야 하는 이런 사소한 행복을,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 전하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순간 제 친구가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두 아이들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르게 배워나가고 있죠. 하나는 현 상황을 통해서 타인을 뭔가 원망하고 타인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삶의 방식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어때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하든 이 상황에서마저도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요? 부모인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고스란히 매일같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